가장 먼저 이낙연 총리를 지목하였고, 이낙연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변의 본질을 흐리거나 본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끝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대정부 질문과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퇴장하자마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명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위 화면에서 보듯이 평소 무표정하거나 차분해 보이는 조국 장관의 모습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본문을 이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국회TV의 영상과 음성도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광화문 뉴스가 발빠르게 입수한 원문을 최대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원문입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가 귀하라고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를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아직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당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귀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의 장관 임명은 우리 사회에 가치와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불이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다. 조국이란 사람은 후한무치에서 결코 사퇴 안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 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은 심지어 위조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건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집 앞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취재지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검찰을 향해 잘했다, 힘내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는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수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허접한 영웅부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사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을 위하여,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박명재 의원의 발언을 들은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박명재라는 이름 3글자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을 시청하고 있었고 박명재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고 속 시원함을 느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이고 피고발자에게 귀하라는 호칭은 하대의 표현이 아닌 높임말이기에 분명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모든 야당들이 이런 현명한 대처로 좌파에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생각, 내 입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분명히 나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는 이걸 했고, 그리고 왜 젊은 친구들이 보수라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제가 젊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젊은이들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봐도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들, 제 채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직원들 다 20대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20대예요. 그 친구들이 23, 24, 25 이 친구들은 제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네한테 야 보수는 뭐야? 좌파는 뭐야? 우파는 뭐야? 그러면 문재인 좋아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친문재인이면 좌파고 반문재인이면 우파예요. 홍준표 좋아하면은 우파고 홍준표 싫어하면 좌파예요. 이게 현재 20대들의 정치론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파시즘 얘기하고 어렵게 접근하고 막 이렇게 이런 단어 설명하고 이러면 걔네들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속된 말로 꼰대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에 정치색이 하나도 백지 상태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그 친구들한테 저희 유튜버 채널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너 이거 봐봐. 그러면은 세월호가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세월호 이거 박근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3시간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세월호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가 그렇게 했으면 왜 박근혜가 그렇게 됐겠니?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걔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 걔네도 생각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요. 그쵸. 편향된 소식을 계속 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좌편향돼 있다가 우편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중도가 됩니다. 처음에. 양쪽을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지금 중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도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지.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지. 정확한 중도는 자기네 생각이 올바르게 곱게 서 있는 분들이고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양쪽의 소리 다 듣는 거고. 이 친구들 기본 베이스는 좌편향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가. 보수가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조금 보수가 똑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똑똑하다는 게 멍청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좀 영악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사파, 좌파, 좌빨 또 뭐라 표현하죠? 그러면서 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해달라. 뭐 이렇게 검사하게 부탁을 했다. 뭐 이딴 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죠. 아니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한테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데 조국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가장으로서 뭐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법무부는 공식 알람 메시지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아내는 압수수색 영장 확인 후에 충격으로 쓰러져서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조 장관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 뭐 이렇게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이해찬이는 검찰이랑 한국당이 내통한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뭐 이걸로 지금 물타기 하고 있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안 보고 자꾸 손가락을 봐. 이게 좌빨들 수준이죠. 지가 하면 괜찮은 거고 자한당 사람이 그랬으면 뭐 달창들하고 개거품 물고 난리 났겠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성태나 장제원이 자기 자식들 문제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국회의원 김성태인데 수사 빨리 해서 보내요. 이러면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고. 근데 국회의원도 아닌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거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협박이지. 아니 똑같은 말이어도 밤길 조심해라라는 표현을 아빠가 딸한테 했으면 걱정과 우려의 표현인데 적대관계의 상대한테 밤길 조심해라? 이러면은 무시무시한 협박이 되는 거죠. 압수수색을 빨리 할지 치밀하게 할지 자세하게 할지는 압수수색하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뭐 명백히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전화로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수사 방해고. 아니 네 마누라가 놀래서 119 부를 만큼 아팠으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자빠져서 누워있으면 되지. 뭐고 잘했다고 남편한테 전화질이나 해가지고 전화를 바꿔주고 압수수색 반대하고 난리치냐고. 아니 검사들도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수색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경심이가 변호사 부른다고 올 때까지 못 오게 해서 2시간 기다리게 하고 변호사 와서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수색 중단되고 법원 가서 다시 영장을 2번이나 더